결국 글쓰기는 자동화로 만들어지지 않을 거다. 내가 어떤 검색어를 목표로 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 그러면 이 컨텐츠를 만들 때 이 검색어를 갖고 사람들이 어떤 검색어들을 갖고 들어왔느냐, SEO 글쓰기를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글과 사용자가 좋아하는 글쓰기입니다. 10년 전에 거의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는데 경쟁사가 이미 상위 노출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1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모든 맛집 키워드를 다 장악하는, 그러면서 저희가 진짜 자연유인만으로 월 100만씩은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많을 때는 막 200만 300만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SEO가 정말 동작하는구나, 그걸 정말 꼭 만드셔야 되나요? 왜라는 게 딱 있으면 그 도구를 찾고 방법을 찾는 거는 이제는 엄청 쉬워졌고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기 전에 진짜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하다는 걸 검증하고 실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 한 회사가 개인을 책임져주기에 정말 힘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자신만의 무기를 찾아서 자신만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결국 세상 속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된다고.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내가 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그리고 당신께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어요 라는 이 스토리가 없으면 결국에는 열심히 만들어도 팔리지가 않거나 아니면은 관심 갖지 않거나 이렇게 되겠죠. 저도 오늘 블로그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블로그는 이거 다 워드프레스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이제 워드프레스는 하나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워드프레스랑 비슷하게 웹사이트를 저는 만든 거죠. 이제 만들 수 있으니까 굳이 워드프레스 안 쓰고 만들었고, 워드프레스 자체가 이제 개발자가 아닌 분들도 쉽게 쓸 수 있게 만든 툴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블로그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좀 어떤 계기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지 좀 가볍게 좀 시작하면서 이야기 시작하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망고플레이트라는 걸 창업해가지고 여기어때 인수합병이 되고, 창업하고 할 때는 진짜 망고플레이트 말고 다른 생각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매각이 되고 이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하고 나니까 뭐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블로그를 좀 써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대중에게 알려보자. 제가 이제 예를 들면 투자나 뭐 관심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미국 주식 투자해라, 부동산 내 집 마련 꼭 해라, 이런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갖고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진짜 내가 이렇게 나는 좋다고 얘기해 주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거로 한번 풀어보자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뭐 네이버, 그때는 SEO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진짜 풀어보자였으니까 네이버 블로그에도 글을 써보고 진짜 막,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기면 일단 블로그부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를 쓰면서 지식을 습득하니까 이게 진짜 그냥 저는 블로그를 그냥 내 지식을 공유하는 거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되게 지식을 습득하는데도 되게 좋은 도구라고 생각이 들었고, 유튜브 하시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이제 더 고민을 하게 되고 하면서 제 지식이 확장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제가 원래 시작한 네이버 블로그는 진짜 완전 잡학 블로그입니다. 거기 뭐 투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지출 관리, 뭐 내 집 마련, 갑자기 챗GPT, 스타트업.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블로그라는 게 단순히 뭔가 이렇게 수익화도 있지만 내 지식을 확장시키는 데도 너무 도움이 되고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썼는데 아무도 안 봐주지? 라는 것 자체로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지라는 고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여기까지 왔던 것 같고요. 네이버 블로그도 제가 막 하다 보니까 막 거의 잘 될 때는 뭐 하루에 막 1000명씩 들어오고 이웃도 없고 컨텐츠하고 약간 이렇게 테크니컬한 면으로만 거의 막 들어오고 했는데 네이버 특성상 유입이 지속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웃이나 팬이 없는 이상에는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자체가 최신성을 좀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한 5개월? 짧은 건 한 1, 2개월 있으면 트래픽 싹 빠지고 오래 가는 건 그나마 한 4, 5개월 정도 이제 유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블로그를 쓰는데 조회수를 이렇게 하면 제가 다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다른 걸 찾다가 내가 망고플레이트 하면서 구글 SEO를 했으니까 한번 구글 SEO에 관련된 블로그를, 최적화된 블로그를 써볼까라고 했더니 어느 정도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 유입이 되고 트래픽도 안 빠지고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걸 보면서 이거를 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네이버지 하면서 네이버 블로그를 쓰고 있는데 오히려 이 관점을 바꿔서 어떻게 보면은 구글에서 잘 되는 컨텐츠를 가지고 SEO를 갖고 좋은 글을 쓰면 재밌겠구나 싶어서 네이버에서 구글 SEO 블로그를 관심 갖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좀 하고 계신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망고플레이트라는 회사에서 어떤 걸 좀 그 개발자로서 담당하셨는지 좀 소개와, 요즘 현재 어떤 커뮤니티를 좀 운영하고 계신지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희 오늘 시작을 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망고플레이트를 이제 공동 창업자로 창업을 했고요. 제가 맡았던 역할은 CTO, 그러니까 기술 관련 책임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망고플레이트에서 개발 쪽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이제 백엔드 눈에 안 보이는 것들 위주로 많이 개발을 했었고, 그래서 망고플레이트에 어떻게 보면은 검색 그리고 추천 알고리즘 그리고 그 안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개발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성장을 하다 보면 광고비를 집행하면서 성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익 모델을 찾기 전에 사용자를 늘리던 편이다 보니까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고 자연 유입, 그러니까 올가닉 트래픽을 늘리는 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해외 사례들을 보면서, 저희 이제 망고플레이트가 맛집 검색 서비스니까 그 당시 이제 해외에 옐프라는 게 있었는데, 옐프라는 서비스도 이제 구글 SEO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제 자연 유입 트래픽을 유입시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도 이제 SEO를 해봐야겠다. 네, SEO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저희는 이제 맛집 검색 서비스니까 뭐 강남역 맛집, 네이버에도 물론 트래픽이 많이 있지만 구글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맛집 관련된 키워드를 잡으면서 SEO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거는 SEO가 진짜 배워야 될 게 많고 지식을 많이 필요로 하고 거의 하나의 개발 랭귀지를 배우는 것처럼. 그 정도인가요? 네, 진짜 잘하려고 하면은 네. 정말 끝이 없는 게 SEO의 세상이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는 구글이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를 잘 알려줘요. 근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줘도 맞아요. 그걸 따라하는 게 어렵잖아요. 네네. 첫 번째 쉬워도 어렵고, 두 번째 어려우면은 포기하게 되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엔 진짜 이게 막 기회라는 걸 알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해외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쟁사가 이미 상위 노출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1위가 있는데 우리가 1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해외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이제 자연유입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계속 했었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진짜로 처음에 페이지 1페이지도 없던 게 1페이지에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제 한 3, 4위 정도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모든 대부분의 지역, 무슨 뭐 파스타 맛집 이런 모든 맛집 키워드를 다 장악하는, 그러면서 저희가 진짜 자연유입만으로 월 100만씩은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많을 때는 막 200만, 300만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SEO가 정말 동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진짜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그 1등이었던 플랫폼이 뭐였나요? 그때? 맛집? 그때 이제 다이닝 코드가 그 SEO를 되게 잘했어요. 다이닝 코드라는 데가 SEO를 잘했고, 그래서 다이닝 코드가 구글 SEO에서는 잘 하고 있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발주자로서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SEO가 진짜 하는 만큼, 그러니까 경쟁사가 잘하고 있으면 경쟁사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면 항상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 리뷰들이 많이 쌓이고 있다 보니까 그 경쟁성 있는 컨텐츠를 만들기에 유리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해보지 않으면 구글에서 얼마큼 트래픽이 들어오는지를 모르잖아요. 네네. 막상 해보고 나니까 구글 SEO에서 그러니까 뭐 네이버 전체 트래픽의 모든 거를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구글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 검색 볼륨 그리고 트래픽 유입이 그래도 의미 있는 숫자구나라는 거를 직접 해보면서 깨달았어요. 네, 저희도 이게 시작하기 전에는 맛집 검색은 다 네이버 아니야라는 생각을 맞아요. 갖고 있었는데, 막상 그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경쟁은 덜하면서 기회가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한국 스타트업이나 약간 한국인 유저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뭔가 이제 빠르게만 성장을 외치다 보니까 가장 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어떤 준비 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좀 되게 속성으로 배우려고 그러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뭐 블로그도 마찬가지, 다 거의 되게 친절하게 매뉴얼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사람들 특징은 좀 우회해서 굉장히 좀 남들보다 지름길로 가려고 약간 어떤 편법이나 아니면 좀 다른 방법들을 좀 써서 그걸 이제 앞질러 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대부분인데, 저도 이제 SEO라는 걸 좀 공부하면서, 그리고 그런 구글 검색 엔진, 저희는 이제 네이버를 많이 쓰다가 이제는 좀 유튜브를 좀 많이 쓰게 되면서 구글이라는 걸 저희가 되게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게, 확실하게 여기는 뭐 돈을 많이 쓴다고 막 상위에 막 노출되고, 물론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그래도 좀 더 뭔가 SEO 친화적으로 쓰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게 좀 이런 구글 검색 엔진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약간 초반에는 마케팅이라는 걸 좀 공부를 할 때 돈을 좀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디파짓 한 다음에 시작을 했는데,
구글 검색 엔진을 좀 최적화시키면서 그쪽에 그리고 좀 더 비중을 두면서 이건 돈 들이지 않고 글만 잘 쓰고 키워드 내가 잘 잡고 거기에 맞는 SEO에 맞는 글을 써서 노출되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네이버는 계속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네네. 이게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그런 비딩 시스템이어서 돈을 더 계속 쓸 수밖에 없고 경쟁자가 붙으면 붙을수록 또 이 키워드 단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노출의 기회가 적은데 약간 구글은 좀 그런 SEO만 잘 맞춰도 노출을 시켜주는 걸 보면서 여기에 기회가 있다라고 저도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 부분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네이버에 익숙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사실 구글의 철학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 크리에이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구글의 철학에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들보다는 크리에이터들이 제휴 마케팅에 링크를 단다거나 아니면 광고를 애드센스 같은 거를 붙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강제하잖아요. 자기 것만 쓸 수 있게 한다거나 못하게 네네. 한다거나 하는데 구글은 그 자유도를 많이 주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크리에이터들을 어떻게 보면 서로 신뢰 관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이 잘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고 유입도 계속 만들어주면서 저는 그래서 구글의 장점 중에 하나는 결국 유튜브도 구글이니까 SEO와 유튜브가 다 결국에는 구글 플랫폼 안에 있는 건데 장점 중에 하나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면 어떻게 보면 자연 유입, 트래픽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줄 수 있다는 게 저는 구글 플랫폼의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님께서 또 운영하고 계신 커뮤니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보다는 저는 이제 그 지피터스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고 네. 제가 2기부터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네. 2기부터 활동을 하면서 사례 공유만 한 50개를 한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보셨나요? 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이 사례를 공유하다 보니까 저조차도 이렇게 저 스스로 계속 사례를 만들어내는 동기부여도 되고 네. 그래서 지피터스에서 이제 처음에는 스터디 구성원으로 참여를 하고 사례를 공유를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지피티스에 있는 이제 개발 쪽 파트너를 하면서 또 이렇게 부 파트너로서 운영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방에서도 부 파트너로서 운영을 해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최근에는 저는 이제 SEO 챗GPT로서 막 이것저것 다 해보다 보니까 정체성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SEO 글쓰기 쪽에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또 김인경 파트너님하고 같이 SEO 글쓰기 부트캠프 방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팟캐스트에 초대했던 이유도 저도 제 유튜브 채널 컨텐츠로 대니님 컨텐츠를 한 2번 정도 다룬 적이 네,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네. 그 챗GPT로 활용한 그 블로그 글 쓰기에 엄청 최적화된 방법들을 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컨텐츠로 잘 풀어내시는 걸 보면서 이거 우리 채널에 나오셔서 한번 소개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저희 이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관심 있어 하시는 게 좀 그런 글쓰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인사이트가 되게 남다르시고 그거를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챗GPT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컨텐츠를 다룬 것들을 제가 좀 많이 유심히 보면서 이분 무조건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SEO 글쓰기라는 게 네. 제가 알기로는 SEO라는 단어도 네. 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맞습니다.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SEO 글쓰기라는 거를. SEO 글쓰기를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구글과 사용자가 좋아하는 글쓰기입니다. 음. 대부분의 글쓰기를 하는 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글을 쓰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고 아니면은 철학이 있으신 분 나는 뭐 구글 사용자 몰라도 돼 나는 내 이야기를 쓸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SEO 글쓰기는 SEO의 약자가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구글 검색 엔진에 최적화된 글쓰기를 하는 건데 단순히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글이 좋아하는 그리고 또 구글이 구글만 좋아한다고 노출시켜주지 않아요. 구글이 좋아하는 글쓰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글쓰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SEO 글쓰기의 핵심은 구글과 사용자가 좋아하는 글쓰기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용자가 좋아한다는 기준이 어떤 기준일까요? 그 SEO가 결국에는 검색 기반이잖아요. 검색이라는 거는 특정한 키워드를 들고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색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검색을 한 검색 의도라고 하는데 서치 인텐트라고 하는데 검색 의도를 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검색 의도가 어떤 건지를 파악하는 게 저는 이제 SEO 글쓰기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떤 검색어를 목표로 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 그러면 이 컨텐츠를 만들 때 이 검색어를 갖고 사람들이 어떤 검색 의도를 갖고 들어왔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아. 그 관련해서도 또 컨텐츠로 한번 만드신 게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
한번 소개해 주셔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도 생각지 못했던 컨텐츠였던 것 같아요. 검색에도 엄청 발상의 전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 약간 그냥 키워드에만 좀 집중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어떤 의도로 검색을 했는지 알면 진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방향성이 정해져서 좀 네. 더 구글이 좋아하고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네네. 콘텐츠가 만들어지는데 저희는 일방적인 어떤 내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걸 들어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거의 약간 블로그 글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유튜브 들어오시면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좀 그런 부분이거든요.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이 가장 잘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네이버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뭔가 메인 키워드 잡고 글자 수 몇 번 쓰고 사진 네네. 몇 개 해놓고 이런 건데 유튜브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 어떤 SEO적인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것과 동시에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떤 의도를 갖고 검색을 했고 내 컨텐츠에 그 내용이 있느냐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니님의 컨텐츠 보고서 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좀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은 제가 봤을 땐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 검색 의도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사용자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느냐인 거잖아요. 근데 그 답은 이미 구글의 검색 결과, 그러니까 SERP라고 하거든요. 서치 엔진 리저트 페이지라고 하는데 그 모든 답은 구글에서는 구글 검색 결과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최상단에 어떤 컨텐츠가 다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연관 검색이라고 하거든요. 관련 검색어라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뭐 블루베리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블루베리 효능, 블루베리 부작용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관련 검색어들, 그리고 관련 질문이라는 영역도 있거든요. 관련 질문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운동 같은 경우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제가 파이어족이라는 이제 컨텐츠를 다루는데 파이어족이면 투자 아니면 이제 지출 관리 이런 쪽인데 뭐 파이어족이란 이런 것도 있지만 파이어족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그 관련 질문이 그쵸. 구글 검색 페이지에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관련 질문이나 아니면은 그 관련 검색어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 훨씬 더 검색 의도에 맞아지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최상단에 있는 구글 검색 결과에서 상위 한 3등 정도 되는 컨텐츠는 구글에서 인정해준 컨텐츠거든요. 대부분 그 검색하다 보면은 이제 검색 결과의 문서수가 나오는데 웬만한 검색어의 문서수가 그냥 기본 10만, 100만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모든 경쟁을 뚫고 상위에 있다는 거는 되게 의미가 높은 컨텐츠라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보는 것도 이제 검색 의도를 파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그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챗GPT를 활용해서 좀 검색 의도를 파악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는 검색 결과에 있는 광고 제외하고 그 올가닉 트래픽에 해당하는 영역들만 이제 타이틀하고 디스크립션만 1위부터 뭐 5위 아니면 1위부터 3위 정도 복사한 다음에 챗GPT에 넣고 검색 의도를 분석해달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넣으면 어느 정도 검색 의도를 적당히 찾아줍니다. 그 검색 의도라는 게 이 타이틀하고 디스크립션만 보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보라고 하는데 이게 검색 의도가 뭐지라는 답변을 하기에는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챗GPT가 넣어주면 이제 어떤 검색 의도로 이 검색을 하게 됐는지 어떤 컨텐츠를 다루면 되는지 제안을 해주는데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그것들을 이제 챗GPT 이미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그것도 나중에 한번 이거를 그 스크린샷이나 링크를 주시면 저희가 그 이미지와 함께 좀 공유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려웠던 어떤 그런 키워드에 대한 검색 의도를 챗GPT로 활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틀과 디스크립션만으로 사실 그거 보고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챗GPT는 저희보다 그런 어떤 컴퓨터 언어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활용한다면 이전에 어려웠던 어떤 개념들을 좀 더 쉽게 챗GPT로 활용하여 응용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유용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나눠주신 사례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나서 좀 대인님께서 여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 SEO 글쓰기에 엄청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연구하시면서 그런 인사이트들을 컨텐츠로 만드시기도 하시면서 또 서비스도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게 어떤 서비스이고 그 서비스에 대한 좀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SEO를 하다 보니까 이제 챗GPT를 쓰면서도 이제 예를 들면 검색 의도를 실제 가져오는 부분도 손이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실제 글을 작성할 때도 프롬프트를 매번 작성하고 바꾸고 하는 것도 제 스스로가 번거롭다 보니까 이 검색
SEO 글쓰기에 최적화된 도구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보게 되었고요. 이름은 이제 블로플로우라고 하는데 BLOFLO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것도 사연이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뭐 웹플로우, 플로우 붙은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블로그 플로우라고 이름을 짓고 도메인까지 닷컴이 없어가지고 .io 해가지고 되게 비싼 7만 원짜리 도메인을 샀는데 이미 있는 거예요. 블로그 플로우 .ai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거랑 다르게 좀 다른 소프트웨어지만 이미 이름이 있어가지고 이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름 잘 못 정하는데 블로플로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만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로플로우는 구글 SEO에 최적화된 글을 키워드 조사부터 검색 의도까지 파악을 한 다음에 글을 작성해주는 모든 플로우를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 도구입니다. 그럼 사용자가 어떤 것만 입력하면 되죠? 지금 아직 좀 불편한데 처음에 이제 키워드 조사하면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키워드 입력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검색 의도 파악하고 글쓰기까지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글쓰기를 하려면 개요가 필요하잖아요. 그 아웃라인이 필요한데 아웃라인까지 만들어주고 글쓰기 초안까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와, 엄청나네요. 그리고 또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건 앞 단계에서 이제 키워드를 뽑아내는 것도 또 일이거든요. 키워드를 뽑아내는 것도 일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부트캠프 SEO 글쓰기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SEO 플래너라고 GPTs 요즘에 많이 만들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만들었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서비스 혹은 웹페이지에 항상 어바웃 페이지 있잖아요. 소개 페이지 있잖아요. 그 소개 페이지에 그 어떻게 보면 제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담겨 있는데 그걸 넣으면 거기에 맞는 이제 키워드들도 뽑아주는 어떻게 보면 아직 기능에는 없지만 SEO 플래너 GPTs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키워드까지 조금 더 뽑을 수 있게 도와주는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링크로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GPTs도 괜찮은 것들이 있나요? SEO 쪽으로? 해외에는 제가 해외에는 엄청 많고요. 네, 해외에는 많고 저는 이제 제가 만든 프롬프트들을 가지고 GPTs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이제 SEO 플래너, 하나는 이제 SEO 라이팅 어시스턴트 두 개를 따로 만들었는데 두 개를 따로 만든 이유는 제가 이거 SEO를 해보니까 이 SEO가 되게 방대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키워드 조사했다가 검색에도 분석했다가 글 써야 되고 하는데 글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글을 여러 개 써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다 섞어버리면 저조차도 정리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쓰는 사람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SEO 글쓰기 프레임워크라고 나름 만들었는데 1단계가 플래닝 스테이지. 그래서 컨텐츠를 기획해가지고 내가 만든 글쓰기의 엑셀 파일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컨텐츠 기획표를 만드는 걸 가지고 이제 계획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계획된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실행하면서 글을 쓰는 라이팅 단계. 두 가지로 나누면서 각각 단계에 맞게 GPTs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데 네. 저도 한 편 쓸 때마다 정성도 들이고 뭐 키워드 뽑고 계획도 해야 되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매뉴얼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매뉴얼화 해야겠다 맨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써야겠네요. 지금 거의 이전 방식대로 하시는 분들하고 이 AI를 활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격차는 저는 엄청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이게 사람들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만 진짜 상상하는 거 이상의 지금 제 유튜브 채널만 보시더라도 느끼시겠지만 네네. 이전 같았으면 솔직히 저도 엄두를 못했을 속도와 어떤 퀄리티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퀄리티가 뭐 남들보다 엄청 높다기보단 동일한 퀄리티의 컨텐츠를 놓고 봤을 때 생산성이 거의 한 5배 이상은 제가 더 빠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빠르면서도 다만 저는 약간 염려하는 거는 자동화 이런 거는 저는 좀 약간 좀 주의를 하고 있어요. 네네. 뭐 블로그도 자동화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자동화 블로그에 대한 데니님의 생각도 궁금하고 네네. 예, 자동화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저는 자동화는 퍼포먼스적으로는 좀 있어 보이나 약간 아직은 특히 한글에 대해서는 네네. 아직은 좀 검증이 좀 필요하다라고 네네. 보고 이전보다 약간 이런 부분만 영어를 한글로만 좀 잘 번역을 해서 그리고 내 생각을 거기다 덧붙인다면 충분히 되게 속도도 빨라지면서 퀄리티도 굉장히 올라가는 콘텐츠를 이전보다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제 사용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 그리고 저도 최근에 제가 데니님이 만드신 것 중에 이렇게 키워드 관련해서 한 10가지 주제를 뽑아주는 프롬프트를 제가 좀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 되게 놀랐어요. 근데 그거를 프롬프트만 뽑아주는 게 아니라 그 타이틀, 디스크립션 그리고 이미지 그 용 프롬프트까지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그냥 저희 회사 그 홍보용 유튜브 채널에 데니 만드신 걸 활용을 하거든요. 그걸 넣어서 생성된 이미지를 그냥 썸네일에 제목 넣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그도 그냥 그대로 넣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활용하면서 와 이건 이전보다 진짜 컨텐츠 한 10개가 아니라 진짜 100개도 순식간에 만드는 걸 그 컨텐츠로 다루신 걸 제가 활용하는데 이전보다 진짜 생산성 올라가는데 그걸 만들었을 때 반응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좀 그런 것들을 진짜 지금 빨리 익히시는 분들에게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아까 전에 제가 네. 말씀드렸던 블로그 자동화에 대해서 네. 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데니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자동화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있는 게 결국 글쓰기는 자동화로 만들어지지 않을 거다. 네, 자동화 블로그는 이거 딱 썸네일 각이에요. 네, 자동화 블로그는 결국에 경쟁력 없는 컨텐츠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으로는 이게 반응이 있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아까 구글 입장에서 보면 자동화로 만들어진 글이 반응이 없으면 당연히 노출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AI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내가 하는 일을 다 해줬으면 좋겠어. 자동화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손도 대기 쉽지 맞아요. 않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AI, 오픈 AI도 그렇고 MS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 쪽에서 어떻게 보면 임팩트 있는 행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AI를 만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저는 어시스턴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데브데이에서 나왔을 때 그 어시스턴트 API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저는 이 AI의 핵심은 이거를 AI를 다루는 저희 사람의 입장에서 핵심은 AI는 어시스턴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AI를 어시스턴트로 접근을 해야지 AI를 완성품을 만들어주는 접근을 하면 일단 첫 번째로 AI의 결과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겠죠. 완성품을 기대했는데 완성되지 않았네라고 실망을 하지만 어시스턴트로 접근을 하면 내가 예전에는 이 컨텐츠를 만드는데 하루를 해도 나올까 말까 했던 인사이트와 초안을 만들어준다라는 접근을 하면 획기적인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엔 자동화 블로그는 일시적으로는 될 수 있지만 동작하지 않을 거다. 결국 핵심은 AI가 만들어준 어떻게 보면 뼈대를 가지고 나만의 인사이트,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잘 엮고 정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결국 계속적인 사랑을 받고 그리고 구글이 좋아하는 컨텐츠,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컨텐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AI를 어시스턴트로 잘 쓰셔서 그 생산성 여기 적어주신 게 5배에서 10배 네. 빨라지고 3개월 걸릴 작업이 2주로 줄어들고 네네. 이런 경험을 너무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전 대님이 너무 놀라운 게 이런 프로토타입을 네네. 되게 너무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요즘엔 또 작고 빠르게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꿀팁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일단은 무게 있게 시작하면 안 된다. 가볍게 시작해야 된다. 네. 프로토타입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UI 보고 하면은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중요하게 봤던 건 뭐냐 하면 여기에 핵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UI가 없어도 관심 가지고 쓸 거다.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블로그 예를 들면 워드프레스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처음부터 그 꾸미기에 집중을 하거든요. 웹사이트 이쁜 거에 집중을 하는데 그 내용이 담기면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클릭을 하고 지속 시간이 높아질 거다.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각 잡고 예를 들면은 프로토타입 만든다고 해서 디자인 많이 고민하고 시장 조사도 조금 더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물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야 되는 아웃풋에 대한 기대치도 훨씬 높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해하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같이 협업하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프로토타입을 잘 만들기 위한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개인이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는 제약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머릿속에 들어온 거를 가장 간단하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서 뿌려본다. 네, 저는 그게 시작인 것 같고 그게 이제 저는 웹페이지 그리고 블로그 아직 유튜브는 못 해봤지만 다양하게 그렇게 시도를 하는데 그렇게 뿌려보면 정말 제가 한 블로그도 한 10개 정도 이렇게 막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글도 써보고 그리고 프로토타입도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딱 금요일 밤이 되면 프로토타입 만들기 시작 이래가지고 한 4시간에서 8시간 잡고 지금 이제 GPT가 많은 걸 해주니까 핵심 프롬프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GPT스에 이제 저는 사례 공유하면서 공유를 하게 되는데 정말 딱 보면은 반응이 좋은 것들은 댓글도 많이 달리고 이런 게 참신하다 막 이런 반응도 있고 결국 지속적으로 쓰는 거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컨텐츠도 그렇고 프로토타입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번 쓰고 이런 게 있네 신기하네 신박하네 라고 끝나면 결국에는 신기한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신박한 걸 넘어서 블로그 컨텐츠도 그렇고 뭐 유튜브 컨텐츠도 그렇고 프로토타입도 그렇고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걸 만드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사업적으로 고민을 한다면 방문 지속성 말고 이제 실제 사람들이 결제를 하는지까지 봐야 되겠죠. 결제까지 보는 거는 또 난이도가 좀 더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블루 프로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쓰느냐, 지속적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만 지금 보면서 계속 이렇게 디벨롭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제가 개발자잖아요. 개발자인데 주변에 이제 그럼 뭐 개발 관련된 이야기들 어떻게 개발하면 돼요라는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답변 중에 하나가 그걸 정말 꼭 만드셔야 되나요? 네네. 오히려 안 만드는 쪽으로 저는 이렇게 더 코멘트를 제가 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만드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콘텐츠 하나 만드는 데는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짧잖아요. 네. 블로그는 더 짧고 근데 개발 만드는 거는 이제 실제 개발하고 기획하고 개발자 찾고 완성품을 만드는 데까지 최소한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걸리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보는 게 이거 정말 만들어야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만들기 전에 진짜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블루 프로를 만들었을 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가 그냥 타입폼 같은 거로 이제 기능 신청, 예정 알림 신청을 딱 걸어놓고 거기에서 실제 사람들이 요청하는 기능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만들 구상은 해놓고 개발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실제 사용자들이 이제 신규 기능 알림 신청을 많이 하는 이제 기능들 위주로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정말 사용자들이 필요한 기능을 만들게 됐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키워드 조사 기능인데 키워드 조사가 이제 키워드 검색하면 그 챗GPT 하시면 검색 볼륨을 정확하게 안 주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키워드 검색 볼륨을 어떻게 정확하게 할 수 있냐라는 질문도 많았고 그리고 이 기능 요청 사항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능에 넣게 되는. 네. 근데 제가 이걸 안 했으면 기능부터 그러니까 키워드 조사라는 기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기능만 열심히 만들고 있었겠죠. 네. 근데 확실히 굳이 만들지 않고라도 사용자들의 반응을 보고 아니면 벤치마킹을 하면서 들어가는 노력을 최소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수요를 미리 파악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 사용자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검증하고 실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아까 전에 어떤 걸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왜 필요한지라고 물어보신다고 하셨던 게 굉장히 저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뭔가 사람들이 특히 챗GPT AI 등장 이후에 아까 전에 어시스턴트라는 말씀을 정말 잘해주셨는데 뭔가 얘가 사람을 대체할 거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못하지만 인간은 못하지만 AI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이게 요술지팡이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뭐 대니님도 계시고 저희 다 같이 있는 뭐 어떤 단톡방들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시나리오를 주고 이게 AI나 챗GPT로 구현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약간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건가? 내 일자리가 대체되는 걸 걱정을 하면서도 사람의 심리는 그냥 다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뭔가 이게 머릿속에 생각은 되게 쉬운데 그걸 이제 구현하기가 어려운데 한 번쯤 그 단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필요한가? 그리고 이걸 네네. 사람들이 쓸까? 네네. 이걸 만들었을 때 분명 리소스가 많이 들어갈 텐데 네. 이거에 부합한가? 네네. 대부분 그냥 저희가 한창 개발자들이 붐이었을 때도 개발자들한테 뭐 던져주면 뭐 알고리즘 뚝딱뚝딱 만들어지고 그렇게 됐으면 쿠팡의 개발자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있는 건데 일반적인 소비자들도 좀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뭔가 이게 돈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분명 좀 찾아보면 또 대체품들이 좀 많은데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뭐 조언도 어떤 식으로 좀 해주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약간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나 이렇게 검색해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한 서비스들이 또 되게 많이 있고 맞습니다. 최근에 AI 등장 이후에 그런 플랫폼들이 또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네. 각 카테고리마다 네. 이런 AI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또 활용해 보시라고 네. 마켓플레이스 같은 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그런 게 있다면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제 이제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스타트업이 이제 그런 멘토링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정 기능을 이제 만들고 싶어 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일단 그거 만들기 전에 그 웹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부터 만들어가지고 시작해라. 네, 신청하기에서 신청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일단은 만들지 말지에 대한 시작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한 가지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아예 앱이 있는 거를 개선하는 경우에는 이제 노코드가 힘든데 실제로 아예 시작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노코드로 시작해라라는 것도 많이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발자지만 오히려 노코드 잘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노코드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왜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라는 게 딱 있으면 그 도구를 찾고 방법을 찾는 거는 이제는 엄청 쉬워졌고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훌륭한 AI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해결을 해줄 거고 챗GPT가 도와줄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왜라는 거를 부딪혔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면은 솔루션이 항상 있는데 그런 게 없이 내가 그냥 이거를 만들어야 돼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완성품을 기대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원하는 답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서 서비스로 만들기 전에 그 어떤 기능에 대한 투표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제가 요즘 해외에서 AI 서비스들 보면은 그런 기능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서비스들이 성장을 하고 그냥 약간 그런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어떤 기능만 내놨을 때 점점 도태되는 걸 좀 이 양극화를 좀 지켜보면서 아까 전에 제 유튜브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전에는 내가 쓸 거를 만들어서 아 이거 써봐 이렇게 했다면 요즘에는 뭘 원하지 사람들이? 이걸 그럼 만들어주면 어떨까? 라고 해서 만들고 나서 이것도 필요할까? 그럼 뭐가 필요해? 이렇게 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되게 결국에는 이런 어떤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약간 양방향? 소통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되게 잘 가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확실히 이게 그러니까 조직이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10년 전에 거의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는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이미 이제 제가 스타트업을 시작했을 때는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있었잖아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개인이 그 당시에 스타트업이 되는 느낌이고 스타트업조차도 이제 대기업이 된 거죠. 큰 조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챗GPT AI를 활용해서 개인이나 정말 소규모 조직은 정말 효율적으로 움직이면서 고객의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조직이 크면 큰 문제를 다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작은 문제를 깊이 있게 파게 되면 거기에 팬이 생기게 되고 정말 내가 어떻게 보면 가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지불 가능해지는데 결국에는 약간 큰 규모의 조직에서 다루는 소프트웨어들은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너무 많잖아요. 거의 10,000개 가까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말 단일 기능을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 하는 비즈니스는 정말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러 개의 단일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이 단일 소프트웨어를 통합해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개인 예를 들면 1인 창업가나 아니면 1인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을 활용해서 그 고객의 문제를 정말 가려움을 긁어주듯이 잘 해결해준다거나, 네,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저는 이제 제가 스타트업 창업했을 때만 해도 스타트업이 되게 생소했어요. 거의 카카오가 스타트업 이런 느낌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스타트업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개인 레벨로 올 수 있는 시대가 펼쳐졌구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나오시는 게스트분들 대부분 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슈퍼 개인, 네, 창조다. 네. 네,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좀 슈퍼 개인들에게 좀 어떤 걸 좀 활용을 하면은 좀 더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그런 특히 지금 대니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글쓰기, 지금 그리고 최근에 사람들이 워드프레스에 대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졌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서 좀 어떤 기회를 좀 얻을 수 있을지 좀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워드프레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광고 수익, 애드센스만 가지고 수익화를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미 지식 컨텐츠 같은 내가 팔 수 있는 그 지식 컨텐츠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커머스를 하시면서 실제 제품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싶은 분도 계실 텐데 그 어떤 걸 원하시느냐에 따라 저는 접근 방법이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워드프레스로 수익화 블로그를 만든다고 하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애드센스 달아도 광고 수익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저도 해보니까 한 하루에 1,000명 정도 들어오면 월 10만 명 애드센스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냥 자동 광고만 달았을 때. 그럼 또 역산을 해보면 하루에 10,000명 정도가 들어오면 100만 원 정도의 광고 수익이 발생하겠고, 하루에 10만 명 들어오면 이제 1,000만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애드센스만 가지고 수익화를 하려고 하면 진짜 하루에 10만 명 들어오는 한 월 100만 명 정도 되는 사이트를 만들면 이제 애드센스로 정말 의미 있는 게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좀 니치하고 이제 광고 단가가 높은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잘하고 있는 이미 그 애드센스 수익화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미 어떻게 보면은 선점하고 있는 키워드들도 많을 거고 하기 때문에 확실히 현실적으로는 물론 기회도 많지만 그 애드센스 수익만 가지고 하기에는 확실히 좋은 키워드 찾고 그리고 거기서 실제 수익화하는 1등까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건 오히려 그 제품 판매할 수 있는 프로덕트가 있거나 아니면은 지식 컨텐츠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지식 컨텐츠가 있으면 구글 SEO에 저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발자 블로그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투자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파이어족 투자 관련된 블로그를 둘 다 운영하고 있는데 양쪽 다 가입자가 월 검색으로만 한 10,000명 이상씩 들어와요. 근데 이게 제가 팔 게 없으니까 연결을 못 시키는데 예를 들면 이 들어온 사람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예를 들면은 온라인 강의가 있다라고 하면 다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강의 하나 찍으시죠.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트래픽이 너무 아까운데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게 구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월 10,000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식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너무 연결하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이제 애드센스 수익화는 경쟁도 치열하고 이미 포화일 수 있는데 반대로 이쪽은 키워드만 잘 잡고 그리고 수요가 있으면 충분히 이제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커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구글 SEO로 커머스 하는 블로그나 많이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쵸. 대부분 네이버에서 네이버가 트래픽이 많으니까 네이버에서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의외로 이제 구글 쪽의 SEO에서는 이제 기회가 있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확실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SEO 구글 SEO를 통해서 하고 싶은 목적 판매하고 싶은 게 명확하면은 기회가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하면 좋을지를 정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워드프레스 가지고 블로그 하는 것도 저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좀 약간 이런 글쓰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글쓰기 같은 경우에 구글이 그러니까 사용자도 그렇고 챗GPT가 만들어준 글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결국에는 챗GPT가 만들어준 그 구조 글의 순서, 글의 양식은 되게 잘 만들어주거든요. 왜냐하면 챗GPT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문가에 가까운 수준의 그 포맷을 잡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식은 잘 잡아주는데 그 내용을 채우는 거에 있어서는 약간 AI스럽다거나 아니면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를 써준다거나 하는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나 경험이나 자신만의 인사이트나 노하우가 담겨 있으면 확실히 이제 사용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애드센스 수익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해보면 정말 수익화 블로그는 너무 이제 키워드마다 케이스가 다르긴 한데 결국에는 정말 단편적인 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검색 의도 때문에 뭐 드라이버 이런 프린터 드라이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은근히 또 수익화 블로그 중에 하나고 또 이제 대출이나 지원금 이런 것들이 수익화 블로그에서 잘 동작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그런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챗GPT 글만 써버리면 사람들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예를 들면은 뭐 프린트 드라이버 설치 방법 해가지고 스크린샷도 떠가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노력 없이 그냥 챗GPT만 가지고 AI만 가지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은 오히려 좀 피하고 검색 의도를 파악해서 챗GPT가 쏟은 초안을 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한 거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꼭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데니님은 또 전문가시니까 또 비전문가분들 이렇게 처음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이런 SEO 글쓰기나 AI를 통해서 구조 잡고 글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시작하면 좋을지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 써보면 좋을지 이런 간단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처음 한다고 하면 내가 어떤 걸 쓰고 싶은지 찾고요. Y가 정말 중요해요. 네네. 어떤 내용을 다루고 싶은지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싶은지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챗GPT한테 블로그 글쓰기를 하려고 하는데 좋은 주제를 추천해줘 라고 하면 정말 일반적인 거지만 추천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예전에 챗GPT 제가 강의도 찍었는데 그 강의에서 이제 그 블로그 토픽 그 다루는 섹션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관심 분야, 전문 분야를 넣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글을 쓴다는 게 완전 생뚱맞은 게 아니라 관심 분야하고 전문 분야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심 분야는 이제 내가 그걸 갖고 뭔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관심 분야고
그다음에 전문 분야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걸 가지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쌓아나가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관심 분야하고 전문 분야를 알려주고 그리고 챗GPT한테 주제를 알려달라고 하면 다루기 좋을 만한 주제들을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그럼 이 내가 원하는 주제를 찾았으면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키워드들을 가지고 해야 될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 조사를 해보면서 실제 이 키워드가 예를 들면 키워드 조사를 했는데 유입이 없으면 노력해도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블로그 쓰는 작업이 만족감도 되게 높지만 되게 어렵고 저는 고통스러운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글쓰기 자체가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진짜 글쓰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하다 보면 이 글쓰기가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운 작업이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유입이 없으면 그 힘듦이 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내가 쓴 글을 가지고 사용자들이 방문을 하고 리액션을 해주면 그 고통을 이길 만큼의 힘이 생기는데 유입이 없으면 고통만 남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가 이걸 썼을 때 얼만큼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보고 그럼 이 정도 들어오면 써볼만 하겠는데? 라는 걸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이제 모르잖아요. 그런 것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글을 일단 최소 5개 정도는 무조건 발행을 해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발행을 할 때도 챗GPT한테 초안을 써달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챗GPT가 초안을 써줬을 때 항상 이 글을 가지고 내가 이 글을 왜 다루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만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같이 녹여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쓸 때 그 챗GPT가 써주는 초안 말고 내 생각들을 정리하는 습관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약간 공감하는 게 계속 그 대니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why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왜 쓰고 왜 하고 이걸 왜 읽어야 되는지 저는 명확히 좀 정해진 상태에서 글을 쓰는 게 좀 더 효과적인 글쓰기가 되지 않을까. 제가 뭐 이제 AI의 등장 이후에 뭐 자동화 관련된 어떤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각광을 받았지만 제가 컨텐츠로 다루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거기에는 그 Y가 빠지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챗GPT가 쓴 글은 좀 사람들이 읽기에 좀 매력적이지 않다. 얘가 사실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저희가 이제 뭐 커스텀 인스트럭션스라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저희의 어떤 페르소나를 반영해서 이제 글 쓰는 것도 가능해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 이제 좀 더 글이 재밌어지고 이제 계속 얘한테 이제 그런 걸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뭔가 이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이야. 이걸 참고해서 이 구조에 맞게 글을 써줘. 충분히 못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이제 고도화가 되면은 충분히 뭐 자동화 블로그나 자동화 컨텐츠가 분명히 이제 이전보다 효율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계속 이 챗GPT의 도움을 받지만 이걸 진짜 사람들이 검색을 할까? 내 컨텐츠를 볼까? 그리고 이걸 보는 사람들한테 내가 줘야 되는 메시지가 뭘까? 이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근데 이전에는 이것들이 내가 경험이 없고 내가 지식이 없으면 못했다면 챗GPT 등장 후에 이런 거 내가 시청자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어. 근데 내가 여기에 전문성이 없어. 이걸 좀 더 조사해 줄래? 이렇게 했을 때 얘가 그 준 답변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너머의 어떤 지식을 내가 전달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저는 여기서 기회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저는 좀 더 유익하지 않나. 단순히 얘가 주는 어떤 정보만 글로만으로 굉장히 빠르게 작성해서 그냥 무한대로 발행하는 것보단 한 컨텐츠를 발행했을 때 물론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시간이 줄어든 건 맞고 컨텐츠의 다양성도 많이 가져갈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좀 더 진짜 인간만이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을 글로 담아내면 네네. 저는 거기에 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SEO적인 것만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거, 구글이 좋아하는 거 이 둘 다를 맞춘다면 저는 초보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유튜브 쪽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떡상하는 걸 보면서 이런 걸 좀 잡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제가 구글 SEO를 하니까 구글 SEO에 대한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다룬다고 했을 때 챗GPT가 구글 SEO에 필요한 내용들은 잘 써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같이 이제 구글 SEO를 많이 해본 경우에는 구글 SEO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 구글 SEO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내 경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새로 컨텐츠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까 Y라는 게 문제와 공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컨텐츠 똑같은 컨텐츠인데 내가 SEO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SEO를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공부한 거를 정리를 해볼게요라고 하면 이 컨텐츠는 전문성이 없어도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하면서 쓰는 컨텐츠가 되니까 되게 이거는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잘했네라는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전문성이 있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문성을 가지고 이 똑같은 이제 블로그 SEO 주제를 가지고 여기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컨텐츠의 이 AI가 써준 내용을 가지고 어떤 문제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만큼 공감을 해주고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쓸 때 꼭 이제 내가 이 글을 왜 다뤄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 컨텐츠를 보고 있는 독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공감해주고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설명해주는 게 저는 되게 그 SEO 글쓰기에 SEO 글쓰기뿐만 아니라 글쓰기 어떻게 보면 AI 시대의 글쓰기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공감, AI 시대의 글쓰기에 중요한 역량. 네, 키워드 뽑았네요.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부터 시작하는 게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분 아시죠? 잘 모르시죠. 네네. 그 책 Start with Why라는 그 책 저도 많이 읽고 영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그분이 왜부터 시작해야 된다 네네. 라는 말씀을 항상 강조하셔서 네. 저도 오늘 너무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데니님은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 AI가 더 발전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올 텐데 네. 가장 데니님이 생각하실 때 필요한 핵심적인 역량들에 네.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핵심적인 역량은 저는 실행력 그리고 이 문제 상황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 Y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실행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알면서도 남들이 좋다고 하는데도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일단 무조건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워드프레스 만들어서 그리고 워드프레스로 글 5개를 쓰는 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실행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행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실행력이 더 중요해진 이유는 예전에는 뭔가 내가 마음을 먹어도 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 컨텐츠 제가 해봤는데 거의 편집 시간에만 해도 몇 시간이 걸리고 네. 진짜 컨텐츠 하나 만드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러니까 실행을 못하는 거는 진짜 변명이다. 마음만 먹으면 정말 쉽게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 앞으로도 더 쉬워질 거다. 그래서 실행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 실행력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학교 그리고 직장생활, 회사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실행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배워보지 않았잖아요. 이 실행력이라는 거에 대한 감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이 뭔가 해야 되는 게 주어졌을 때 하는 실행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행력이라는 게 간단하게 마음 먹은 거를 그냥 생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무언가 행동으로 바꾸고 행동으로 바꾼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네, 저는 이게 실행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문제 상황에 들어가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상황에 들어간다는 게 예전에는 하나 학습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면 이게 유튜브가 될지 말지부터 배우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잘 만들기 위한 스킬들을 배우고 그리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문제 상황에 들어간다는 건 내가 원하는 컨텐츠가 있으면 내가 모르지만 일단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봐. 어떻게 보면 실행력이랑 연결되는 건데 그걸 하나 만들어 봄으로써 그 문제 상황에 들어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울 수 있죠. 이거 해봤는데 진짜 이거 너무 어렵네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 들어가야 내가 원하는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습을 하고 뛰어드는 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너무 빨리 변하고 그리고 배우는 동안 이미 다른 플레이어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문제 상황에 들어가서 실행을 통해서 배우는 게 어떻게 보면은 AI 시대에 정말 중요한 역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존에는 이제 그 학습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배울 게 많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거조차도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AI가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 줄 건데 결국에는 공부하고 학습하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힘든 시장이 점점 될 것 같고 문제 상황에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학습하는 역량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Y라는 거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Y나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를 풀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일단 제 자신이 지속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그리고 막 정보 배워야 될 것들 정보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거기서 이 쏟아지는 정보를 잘 소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갖고 어떤 가치를 줄 것이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진짜 내적 동기부여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첫 번째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컨텐츠를 만들던 아니면 저는 이제 개발자니까 제가 만든 웹사이트나 앱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Y라는 거,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내가 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그리고 당신께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어요 라는 이 스토리가 없으면 결국에는 열심히 만들어도 팔리지가 않거나 아니면은 관심 갖지 않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작은 문제들이 많이 풀릴 텐데, 작은 문제들이 풀린다는 것 전에는 문제에 대해 인식도 명확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수요도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정말 작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웹사이트도 만들어야 되고 블로그 컨텐츠도 있어야 되고 앱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용 자체가 예전에는 많이 들었는데 AI의 도움으로 이제는 작은 문제들도 개인이 풀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작은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고객과 더 가까이 소통을 해야 되고, 그 고객과 가까이 소통을 하려면 결국에는 단순하게 제품만, 만들어진 제품을 들이밀어서 광고하듯이 사세요 이게 아니라 제가 왜 이 문제를 풀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면서 당신한테 어떤 가치를 주고 싶은지 이 전달이 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작은 많은 문제들이 개인이 풀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실행력, 문제의 상황에 들어가기, 무슨 문제를 풀 것인가, 이 세 가지가 대니님이 바라보시는 AI 시대의 중요한 역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무엇보다 일단은 저는 거기에 대한 그 챗GPT나 AI에 대한 선입견이 일단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조언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네. 네, 뭔가 얘를 어떤 나의 도구로 생각을 해야지 얘를 막 시험하려고 하고 이상한 질문들 하고.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제가 다양한 사례가 나온 걸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분보다 뭘 할 수 있을까, 얘를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약간 그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 들어가서 이걸 얘가 해결할 수 있네. 네. 약간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실행을 하는 사람이 그런 어떤 문제 상황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내가 질문들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약간 거기서 저는 엄청나게 기회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분들을 좀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잘 참고하신다면은 저는 다양한 부분에서 이게 AI 시대에 좀 도태되지 않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좀 자리를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진짜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주변에 챗GPT 저도 강의까지 했고 막 열심히 써보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써보면서 뭔가 이렇게 챗GPT를 시험하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 상황에 들어가 있으면 이 챗GPT가 어느 정도 답을 주면 되게 고마운 챗GPT가 되는 거고, 뭔가 이렇게 시험하듯이 이거 잘해주나 못하나라고 챗GPT한테 요청을 하면 챗GPT가 별로인 챗GP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문제 상황이라고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문제 상황에 들어가서 챗GPT한테 도움을 구하면 도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도움을 요청을 했잖아요. 그리고 답을 주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 상황에 있을 때 요청을 했는데 답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결과의 퀄리티를 떠나서 진짜 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이 뭔가 문제 상황에 들어가서 뭔가 지원 요청을 하고 답을 받는 이 경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원래 되게 필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일을 하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너무 필요한 건데, 오히려 챗GPT가 있음으로 해서 예전에는 도움받기가 힘들었잖아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도움받으려고 하면 뭔가 팀 레벨에서 요청을 해야 되고 돈을 내야 된다거나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문제 상황에 있으면은 정말 도움 줄 수 있는 어시스턴트가 옆에 있으니까 저는 이 문제 상황에 들어가서 질문을 던지고 내가 원하는 답을 받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도움을 받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한 AI 시대의 중요한 스킬이라고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마지막으로 대인님의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목표. 네. 저 앞으로의 목표는 제가 이제 개발자이기도 하고 창업가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챗GPT와 이제 AI에도 너무 관심이 많은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고 싶어요. 제가 구글 SEO 가지고 SEO 글쓰기를 하는 이유도 SEO가 너무 좋은 것도 있지만 이 구글 SEO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어떻게 보면 컨텐츠, 자신만의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이 AI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개인으로 아니면 소규모 조직으로 아니면 뭐 스타트업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이 AI를 위협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기회로 삼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일을 너무나도 하고 싶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SEO 도구를 통해서 진짜 이 AI 시대에 기회를 잡는 도구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일을 지금 개인 프로젝트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개발자이기도 하니까 개발자들이 이렇게 개발하기 전에 정말 이거를 사업화하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정말 성공적인 어떻게 보면은 제품 그리고 수익화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목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1인 창업가로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은 예전에는 이제 스타트업을 한번 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스타트업을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드는 생각은 정말 1인 창업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1인 창업의 또 성공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1인 창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AI 시대에 자신만의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게 저는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거는 한 회사가 개인을 책임져 주기에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니까 회사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결국에는 자신만의 무기를 찾아서 자신만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결국 세상 속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제가 먼저 이렇게 증명을 하고 많은 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너무 그 행보에 저희도 응원하겠고 서비스 나오면은 알려주시면 저희 채널에서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중요한 역량들 놓치지 않고 그리고 그 SEO 글쓰기에 대해서도 그 개발하신 그 블로플로도 한번 좀 써보면서 저희가 좀 컨텐츠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